네, 안녕하세요. 마음을 토닥여주고 나를 성장시켜주는 한문 시간. 오늘은 타산지석이라는 고사성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친구는 수업 시간에 너무 떠드네? 쟨 친구들한테 말 너무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사고관과 다른 친구들의 사고관, 행동 방식이 좀 다를 경우에는 다른 친구들을 비난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바로 타산지석이라는 성어인데요. 달을 타자, 산자, 어조사 지자, 돌석자 이렇게 네 글자로 이루어진 성어입니다. 그러면 먼저 각각의 한자들이 어떤 의미이고 또 이런 글자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어떤 단어로 활용되고 있는지 먼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타산지석에서 어, 첫 번째 글자가 달을 타자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나와 다른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남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달을 타자 또는 남 타자라고 어, 이름이 붙여지는데 이 달을 타자가 활용된 단어를 한번 보시면 타인 달을 타자에 사람 인자를 써서 다른 사람이라는 의미로 타인이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죠. 또 타국 하면 뭘까요? 네, 나라 국자를 써가지고 다른 나라, 타의 하면 무엇일까요? 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나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한 것이다. 할 때 타의는 달을 타자에 다른 사람의 뜻, 의자를 써가지고 나의 생각이나 나의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뜻대로 행동한다 할 때 타의 라는 단어로 쓰이고, 이거 여러분 영어 시간에 이런 동사를 이렇게 구별하는지 모르겠는데, 자동사, 타동사 할 때 그 타자가 달을 타자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 달을 타자와 또 상반되게 스스로 자자가 있어서 지금 말했던 단어들이 반대되는 의미로 상대되는 의미로 타국 대신 자국 스스로 자자에 나라 국자를 써서 자기 나라 또 다른 사람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 나의 의지대로 하는 일이다 할 때 자의, 스스로 자자를 쓰기도 하고 타동사와 상반되는 의미로 자동사, 스스로 자자를 써서 이렇게 단어들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 타산 지석에서 어조사 지자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여기에서 어조사지라고 하는 것은 이 어조사라고 하는 게 약간 문법적인 이 글자 하나의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문법적인 역할을 할 때 어조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산 지석에서 지자는 무엇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타산지석이라는 성어를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의미들을 바탕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타산지석 하면 자, 산은 산인데 어떤 산이냐? 다른 산이다. 자, 어조사 지자는 무엇이라고 해석이 된다고 했고 돌석자가 있으니까 무엇이 돌이다. 돌은 돌인데 무엇의 돌인가? 다른 산의 돌이다. 내가 가진 산의 돌이 아니라 다른 산의 돌이다. 이렇게 뭐 직접적인 의미는 그렇게 해석이 되겠는데 사실은 다른 산의 돌이라는 의미 뒤에 다른 산의 돌도 나의 옥을 가는 데에 도움이 된다라는 의미를 줄여가지고 이런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타산지석이라는 성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산지석이라는 성어의 유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은 시경이라는 책에 시를 모아놓은 뭐 책,
때쯤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 책의 제목입니다. 시경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시의 한 구절이다. 어떤 시의 구절인지 한번 볼게요. 즐거운 저 동산에는 박달나무가 심겨져 있고 그 밑에는 당나무가 있네. 다른 산의 돌이라도 이것을 가지고 옥을 가는데 쓸 수 있네. 라는 시의 한 구절로 타산지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다른 다른 산의 돌이 별 쓸모가 없잖아요. 그쵸? 옥이라고 하는 것은 값진 보석 중에 하나인데, 그냥 옥돌도 아니고 그냥 돌이야. 돌이면 그게 쓸모가 없단 말이지. 보통은 다른 산의 돌, 저거 쓸모없는 돌이네 하고 눈여겨보지 않을 텐데, 이 사람은 다른 산에 있는 그 하찮은 돌을 가지고 뭐 하는 데 쓴대요? 옥을 가는 데 쓸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 다음 문단을 한번 읽어볼게요. 옥이 들어있는 옥돌은 강도가 다른 돌로 갈아야 그 돌이 매끈하게 갈릴 수가 있어요. 같은 종류인 옥돌로는 그 옥돌을 이렇게 매끈하게 다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돌을 가지고 와서 저렇게 쓸모도 없고 값진 보석도 아니고 의미 없는 돌을 다른 산에 있는 그 돌을 가지고 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옥돌을 더 반질반질 윤이 나게 다듬는 데 쓰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을 또 어떻게 해석을 하기도 하냐면 돌이죠. 다른 산에 있는 그 돌을 소인에 비유하고 옥을 군자에 비유를 해서 음, 군자도 학덕이 뛰어난 사람도 덕망이 낮고 배움도 부족하고 그런 소인에 의해서 수양과 학덕을 쌓아 나갈 수 있음을 말하기도 한다. 또 초야에 묻혀 있는 어진 사람을 불러다가 지금 막 높은 자리에 벼슬을 하고 있는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초야에 묻혀 있는 그냥 조용히 집에서 책 보고 공부하고 돌을 닦고 있는 그냥 평범한 사람 대신 어진 사람을 불러다가 임금의 임금의 덕을 더 매끈하게 만드는 돌로 삼으라고 이 시를 지었다고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음, 자, 그러면 타산지석, 그냥 겉으로 드러난 뜻은 다른 산의 돌이다라는 의미인데 이 타산지석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타산지석. 다른 산의 돌도 나의 옥을 가는데 도움이 된다. 라는 의미의 성어인데, 다른 사람의 하찮은 언행일지라도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인격을 닦는데 도움이 된다. 인격을 닦는데 사용할 수 있다. 또 쓸모없는 것이라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유용한 것이 될 수 있다. 어, 다른 산에 있는 돌을 정말 그냥 눈으로 보고 저기 돌이 있네 또는 그냥 눈여겨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흔하고 흔한 돌이니까요. 지나가면서 그냥 어, 그래 돌이지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를 주지 않을 수 있는데 그 돌을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는 돌을 가지고 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옥돌을 반질반질 윤이 나게 다듬는 데 쓴다면 그 돌은 가치 있는 돌이 되겠죠. 거기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옥돌은 더 빛나는 더 가치가 있는 옥돌이 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다른 사람의 하찮은 언행일지라도 때로는
다른 사람의 단점일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인격을 닦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어, 아까 초반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언행 또는 예뻐 보이지 않는 말과 행동들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나 하고 자기를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난 저렇게 하지 않아야지 하고 자기를 다듬는데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쓸모없는 것이라도 쓰기에 따라서 유용한 것이 될 수 있다. 내가 그 돌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활용하는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돌이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살면서 굉장히 많은 선택들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정말 중요한 선택은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하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지금 바깥에 비가 오고 있어요. 저 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거는 사실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저 창밖에 오는 비를 보면서 또 땅이 너무 막 질어서 그 물이 많이 고이고 그래서 내가 학교 갈 때 불편하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비가 오니까 식물들은 저 비를 맞고 쑥쑥 자랄 수 있겠구나. 농부들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비가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가 내려서 세상이 더 선명해지고 깨끗해지고 더러움들이 씻겨 나갈 수 있겠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외부의 환경을 보면서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하는 거는 사실 살아가는데 내 인생을, 내 삶을 어떤 필터를 적용을 해서 바라보는가와 같은 문제여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하는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사고의 방식은, 생각하는 방식은 내가 자라온 환경과 그 사람이 그동안 경험했던 것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알고 있던 게 전부가 아니야. 더 넓은 세상이 있어. 어, 내가 생각하는 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 라는 다양한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은 사고의 방식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책을 읽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식도 세상에는 존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가 깨우쳐 나가야, 많은 선택들 중에서, 어, 그 사고의 방식을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교육의 기회가 없거나 책을 읽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그런 것을 깨우치지 못하게 된다면 자기 고집 속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 속에서만 고집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다른 산에 있는 돌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은 자기의 선택입니다. 다른 산에 하찮은 돌일지라도 나의 옥돌을 가는 것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단점, 음, 또 자기 외부에 보잘것없는 사건들, 환경들, 그것을 자기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아서 내가 더 성장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라면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이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는 저 돌을 어디에 쓸 건가요? 나한테 다가온 이 사건은 또는 나에게 다가온 이 사람은 때로는 나를 힘들게도 하는 그 사람은
나의 무엇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다가온 것일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타산지석이라는 것은 다른 산의 돌도 다른 사람의 하찮은 언행일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옥을 매끈하게 빛나게 다듬는 데 쓸 수 있다. 자기의 지식이나 인격을 닦는 데 쓸 수 있다. 라는 성어였습니다. 자, 오늘은 타산지석이라는 성어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또 우리의 삶을 한번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